1906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박마리아는 지독한 가난과 결핍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목사의 가정부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정춘수 목사의 전도로 기독교에 입문한 어머니는 박마리아에게 깊은 신앙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소녀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신분 상승과 배움에 대한 욕망을 키우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교육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박마리아는 정춘수 목사의 도움을 받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개성의 명문인 호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학비는 면제받았으나 생활비는 개성의 갑부 윤치호의 딸 윤봉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인연은 훗날까지 영향을 미쳤고 박마리아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이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추진력을 보이며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도맡을 정도로 리더십도 경비했습니다. 1924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한 박마리아는 미국 문화와 기독교 정신에 매료됩니다. 특히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이상으로 삼는 기독교 복음주의는 그녀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한 뒤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1929년 마운트 홀리옥 대학을 졸업하고 1932년 테네시주 스카릿 대학, 피바디 사범대학을 차례로 졸업하며 석사학위까지 취득합니다. 이 시기 박마리아는 이기붕과 처음 인연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유학 중 약혼했지만 귀국과 함께 이별하게 되었고 1935년 이기붕이 귀국하면서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고학력 여성이었던 박마리아는 이화여전 교수로 재직하며 영어와 수신 과목을 가르쳤고 사회계몽운동과 기독교계 여성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합니다. 특히 금주, 금연, 공창 폐지 운동 등에 앞장서며 당시의 신여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마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은 바로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입니다. 1935년 결혼 후 이화여전 교수직을 내려놓고 조선 YWCA 연합회에 참여한 박마리아는 초기에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으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1938년 조선 YWCA는 세계 YWCA를 탈퇴하며 일본 YWCA 동맹에 통합되었고 이때 박마리아는 실행위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녀는 내선 일체의 깃발 아래 황국 신민화를 강조하는 연설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징병제를 은혜라고 칭하며 청년들의 자발적인 입대를 독려했습니다. 조광 주최 간담회에서는 징병력이라는 것은 청와폐업께서 내리신 여간한 큰 은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박마리아는 단순한 조직 참여를 넘어서서 전국을 순회하며 친일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늘 충성과 복종, 황국 신민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고 조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녀가 단순한 타협을 넘어 적극적인 친일 세력으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박마리아는 친일 행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 그녀는 과거의 인맥과 기회를 재편하여 권력의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남편 이기붕은 이승만과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박마리아는 YWCA 문화부장, 이화여대 교수로 복귀하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 무렵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인연이 박마리아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고 박마리아는 그녀의 통역과 조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란체스카는 박마리아를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로 삼게 되었고 이는 곧 박마리아 부부의 권력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마리아는 프란체스카에게 이명신과 윤치영 부인의 비방을 전달하며
그들을 도남장에서 몰아내는 데 기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프란체스카의 측근으로 공고한 입지를 다지며 이기붕은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국방부 장관 등 요직을 거쳐 자유당의 중심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1950년대 후반 박마리아는 자유당 정권 하에서 여성계와 교육계를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물리대 학장, 부총장, YWCA 회장을 역임하며 서대문 경무대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의 위세를 누립니다. 당시 서울 시내의 고위 관료들은 박마리아의 눈치를 봐야 했으며 군 장성들이 박마리아를 통해 승진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특히 박마리아는 이대 출신 여성들과 권력층 남성들의 혼사를 주선하는 이수회를 조직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많은 고위 인사들이 그녀를 통해 인사를 받고 승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이화여대 출신 여성들에게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권력형 부패와 사적인 영향력의 집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박마리아는 아들 이강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키며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강석은 1953년 고려대 정치학과를 수료한 후 같은 해 서울대 법대에 편입하였으나 부정편입 의혹이 제기되어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이강석은 자퇴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권력 행사는 결국 박마리아 가문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박마리아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이기붕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대한부인회는 전국대회에서 이기붕 지지 결의문을 발표했고 선거 관리에까지 관여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마산에서의 항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분노가 분출되었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승만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지만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합니다. 이기붕은 부통령직을 사퇴했고 박마리아는 이화여대 부총장직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혁명 군중이 서대문 경무대 앞까지 몰려들자 박마리아 일가는 피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1960년 4월 28일 새벽 경무대 별관에서 박마리아는 남편 이기붕, 두 아들 이강석과 이강훈과 함께 건총 자살 혹은 타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강석이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쏜 후 자신도 자살했다는 설이 당시 발표였으나 여러 정황상 타살설도 존재합니다. 박마리아는 일생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했지만 그 신앙이 그녀의 권력욕을 제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친일 강연에서는 황국 신민화를 외쳤고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 권력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심지어 4.19 혁명 당시에는 신의 섭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시위를 비난하는 글을 이대 학보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민중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며 그녀의 최후를 앞당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 방패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권력과 사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했습니다. 친일과 독재, 권력형 부패와 사적 네트워크 구축, 모든 것이 그녀의 권력 집착을 입증하는 사례들입니다. 박마리아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여성 권력자입니다. 그녀는 식민지 시기, 친일활동, 해방 후 독재 권력 참여, 교육계와 여성계를 사적으로 활용한 인물로 부정적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그녀의 삶은 가난 속에서 출발하여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간의 복합적 모습, 그리고 결국 파극으로 기결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그녀의 행적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닌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할 역사적 경고입니다.
특히 여성 권력자라는 이면에는 혜택받지 못한 대다수 여성들의 삶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생애를 단지 능력 있는 여성의 성공기로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최측근, 이기붕의 정치적 동반자, YWCA 지도자, 이화여대 부총장. 그녀가 남긴 화려한 이력 뒤에는 무수한 오만, 기회주의, 독선, 친일, 그리고 권력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권력과 신앙 사이의 균열을 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